안녕하십니까, 오하입니다. 조하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가져온 주제는 주변 환경이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그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다른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 그쵸? 네. 있다 생각한다. 그렇죠. 있다 생각한다. 너무나도 저도 있다고 자명한 생각합니다. 있다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정도의 차이일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제 각자의 경험이나 생각을 얘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옥씨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주변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한 개인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첫 번째, 정서적 지지. 그 부분에서 그 개인한테 주변 환경이 그 개인한테 미치는 게 크고, 두 번째, 경제적 지지. 그리고 세 번째가 존경할 만한 대상이 있는지 주변에. 이 세 가지로 이제 주변 환경이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제 중요성 정도를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했고, 첫 번째가 이제 정서적 지지인데, 이 정서적 지지가 왜 중요하냐? 어린 적부터 이제 부모님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개인한테 정서적으로 지지를 많이 해줘야 그 개인이 긍정적인 사고 회로를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도전하려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야 도전을 하게 되니까 그 정서적 지지를 잘 해주면 이제 두려움이 없어가지고 도전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부모님한테 의지해서 내가 다시 일어서야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모든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정서적 지지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 지지는 이제 보통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이제 부모님의 경제적 지지가 있어야지 재원 마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학습을 하고 싶은데 뭔가 배우고 싶다 그러면 부모님이 도와줘야 돼요. 사실 경제적으로 미성년자 때는 뭔가 자기가 돈을 마련할 수는 없으니까 부모님이 피아노 배우고 싶어? 그럼 피아노 배우게 해주고, 음악을 배우게, 아니면 미술을 배우게, 아니면 심지어 그냥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책을 마련하는 것도 그렇고, 유명한 일타 강사한테 배우는 것도 약간 그런 것도 있어서 경제 지지 굉장히 중요한 환경 요소고, 그리고 세 번째가 주변에 이제 존경할 만한 대상이 있는지, 이거는 배울 점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누군가 이제 주변에 뭔가 부모님이 되면 더 좋고, 보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이제 말투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배우는 요소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세 가지 측면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그 사람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특히나 유아하면 유아기일수록 더 그렇고, 이제 앞으로도 30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이 세 가지를 주변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존경할 만한 분이 옆에 주변에 있나요? 완전 존경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배울 만한 점이 있는 사람은 있어요. 오, 네. 혹시 사내인가요? 밖인가요? 사내에 있죠. 오, 예를 들면 우리 팀장님, 오, 우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울 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은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배울 점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치지 않으세요. 오, 회의를 연달아 5개를 갔다가도 그 다음에도 계속 일을 하시는 분이고, 대단하다. 이게 그 체크리스트가 정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저라면 약간 번아웃이 올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저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그걸 다 해내세요. 매일같이. 저거는 무조건 배워야 된다. 제가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편이잖아요. 제가 9시 출근인데도 보통 8시 반에 20분 그쯤 오는데도 항상 팀장님이 먼저 와 있어요. 오, 오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공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 저거는 배울 만한 점이다 진짜. 저거는 진짜 배울 만한 멋지네요. 점이다.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배울 만하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변 환경이 중요한가,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크게 두 개 정도로 이제 구분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물리적인 주변 환경과 음. 뭐 정서적인 주변 환경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음. 그리고 물리적인 주변 환경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어느 장소에 갈 때 옷을 어떻게 입고 뭐 어떻게 단정하게 자신의 꾸미는가에 대해서 그 사람의 태도가 결정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단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 올 때 물론 오늘은 좀 캐주얼하게 입고 했지만 뭐 이렇게 너무 꼰대 같긴 한데 뭐 후드티를 입고 오거나 뭐 반바지를 입고 오거나 그럼 그 사람은 회사에 정장을 입고 왔을 때랑은 조금 그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좀 물리적인 환경들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또 그거의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게 그 어떤 노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외국 그 영국 밴드의 노래 가사 중에 일단 일어나서 네 침대부터 팍 치워라. 침대 정리 먼저 해라. 뭐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대를 먼저 정리하고 나서부터야 너의 그 삶에 뭐라도 바꿀 수 있을 거다. 아침에 침대 대충 해놓고 나오지 말고 네가 잔 곳 이부자리 정리 먼저 시작해라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좀 그런 점에서 주변 환경부터 좀 깨끗하게 좀 물리적인 환경이라도 좀 정리를 해놓고 해야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그 정서적인 거 얘기했던 거는 사실 제가 좀 취미 활동이 좀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배틀그라운드 하는 친구들도 있고 축구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다른 게임을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 골프를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데 제가 어떤 이 활동에 몰두하느냐에 따라서 제 라이프 사이클이 달라져요. 정말 재밌게도 뭐 단적인 예를 들어 제가 코로나 시절에는 집에서 배틀그라운드만 했어요. 밖에 안 나가고 술도 안 먹고 심지어 집에서 게임만 하니까 걔네랑 여행 가고 걔네랑 어디 뭐 천안으로 여행 가서 PC방 가서 다 같이 배틀그라운드 하고 막 뭐 이런 이것저것 시켜 먹고 막 그런 재미에 제가 한동안 살았다면, 그러다가 언젠가는 지금 내가 뭐라고 지금 이러고 있지? 예를 들어 주변에 막 경제 공부하는 애들 아니면 부동산 스터디하는 애들 보면 걔네는 제가 게임하러 간 애들이랑 이렇게 노는 것처럼 걔네는 그런 친구들이랑 놀면서 어떻게 보면 더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저도 뭐 임기응변 능력이나 이런 거에선 성장을 이룰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실속 있는 그런 성장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제가 한동안 게임을 안 했어요. 게임 안 하고 뭐 그때 당시에 뭐 골프로 넘어가긴 했는데 그래서 골프를 치니까 이제 주변에 골프 치는 애들만 있고 취미 활동으로 골프 치러 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평생 써먹을 그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 같은 그런 운동 능력은 늘었을지 몰라도 아직 그런 실속 있는 건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하고 있다. 근데 뭐 생각은 있다. 이 정도로는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사실 저는 주변 환경이라고 하면은 이제 먼저 가장 떠오르는 게 사람이에요. 주변에 이제 친구들,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애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 자극을 받고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학군이 중요하다는 이유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맞는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맞는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주변에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 친구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특히 어릴 때는 그 주변의 친구들 영향을 더 많이 받으니까 환경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더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뭐 엄청 막 좋은 막 그런 사립고등학교 뭐 그런 데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제 주변에서는 그래도 공부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영향이 있어서 제가 자라오는데 큰 영향을 줬던 것 같고. 그 대학의 입결을 높이라는 말 있잖아요. 과를 낮춰도 그 대학의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 저는 그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갔을 때 그 학교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아예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환경이 성장에 주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충 뭐 이제 좋은 학군을 가더라도 거기서 꼴찌하는 게 낫다. 가서 그냥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아 공부는 그래도 좋은 친구들 옆에 있으면 저 친구들의 뭐 대충 평균치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평균이라도 가야겠다고 보통 생각하는 게 사람 심리란 말이죠. 그럼 평균이라도 하게 되면 이제 뭐 조금 나아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큰 것 같고, 근데 커서는 이제 또 자기 주관이 뚜렷해지고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된 상태다 보니까 커서는 오히려 환경에 영향을 좀 덜 받는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커서는 오히려 물론 사람한테도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이제 아무래도 커서는 사람보다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환경인 것 같아요. 주변 환경, 자기 생활 환경에 대해서 좀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디에 사는지, 그 지역에서 이제 예를 들면 술집이 많은 데, 공원이 많은 데다던가 그런 약간 심리적인 그런 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조용한 동네 유흥가 뭐 이런 차이도 있고. 맞아요. 그게 좀 커서는 오히려 그게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성장이 매우 중요하고 그나마 커서는 좀 덜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사에 있을 당시가 금천구 소재지였고 또 이쪽 동네로 이사 와서 지냈던 거는 마포구 소재였는데 그 두 동네 분위기가 진짜 정반대예요. 먼저 말했던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르신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 길 가다가 그냥 발에 치이는 게 전동휠체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쪽 동네는 그런 거 전혀 없고 어떻게 보면 되게 점적 동네가 저기 좀. 그래서 이런 동네에 살고 싶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 맞아요. 그것도 있어요. 대치동에 있는 애들은 물론 제가 대치동 산 적도 없고 비하는 건 전혀 아니지만 뭐 비하라기보다 오히려 부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대치동 살던 애들은 공부를 못해도 자기 초등학교 친구 애들이 다 한 자리 하고 있어요. 뭐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뭔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좋은 직업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거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직업이 엄청 다양하다는 걸 어릴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친구의 부모님은 막 직업이 엄청 좋으시다거나 뭐 전문직이라든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 그런 직업도 있다라는 걸 어린 때 알게 돼요. 빨리빨리 캐치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런 직업도 있고 저런 직업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이제 좀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그런 직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가능성을 이제 인지하지 못한 채로 자라니까. 난 저렇게 살아도 먹고 살 수 있구나. 지금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구나.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환경이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 그런 자기만의 뭔가 그런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그런 거 있을까요? 저는 대학교 와서 느꼈던 건데 대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무리가 저는 축구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사실 평일에 수업 끝나면 애들이랑 다 공차로 가서 공차고 끝나서 오면 술 마시러 가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즐거움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다른 세상은 안 보려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세상이 너무 즐거우니까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취업 준비할 때 돼서 보니까 주변에 CPA, CFA 준비하는 친구들이 꽤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 세계를 몰랐을까? 내가 이 세계에 대해 알았다면 내 주변 환경이 이렇게 됐다면 나는 분명 그걸 준비해서 내 연봉을 높였을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후회 아닌 후회를 많이 해요. 여의도에 있는 친구들 부러워하면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대학교 때의 그 경험들이 좀 머릿속에 있어요. 주변 환경을 좀 더 신경 쓸 거예요. 혹시 뭐 생각나는 경험 있으세요? 저는 좀 약간 애초부터 좀 독립적인 성향이 좀 강해서 그 주변 친구들 뭐 이런 영향보다는 지지가 있냐 없냐가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정서적 지지가 있냐 없냐가 정말 컸던 것 같고 이제 저는 막 딱히 이제 부모님의 정서적 지지를 그렇게 받고 자라지는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랄까 뭐만 하면 보통 형한테 맞고 아니면 부모님한테 혼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긴장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직도. 뭔가 그래서 이런 거 하는 활동 자체도 그런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약간 계속 깨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런 정서적 지지적인 측면에서
어릴 적에 형성된 거는 굉장히 나이가 들어서도 바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인생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그런 환경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 유아기 때부터 이제 지지를 받는 경험은. 그래서 제가 그런 책도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람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그 무엇보다 주변 친구들 뭐 영향받는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경험이 있죠. 조 씨는요? 저도 기억에 남는 거는 저도 대학교에 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때 그 이제 운동 동아리를 들어갔었거든요. 태권도. 네, 태권도 했습니다. 저는 대학생활 내내 태권도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게 대학생활 할 때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색다른 경험이고 운동도 하고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돌이켜서 보니까 좀 아쉬운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요? 사실 대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데인데 공부를 안 하고 이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좀 공부에 좀 소홀했던 면도 있고. 태권도 한다고? 그렇죠. 뭔가 학과 공부를 막 엄청 열심히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애초에 그 제가 전공에 대해서 엄청 막 흥미를 느끼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었어가지고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만 보니까 이제 또 거기에 다 매몰된 거죠. 네. 그치. 네. 근데 뭐 맞아. 그러면서도 뭐 공부도 잘하고 뭐 운동도 잘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았지만 어쨌든 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대학 생활이 괜찮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근데 그때는 이제 학점을 돌이켜 보면은 학점을 좀 더 챙겼으면 좋았다. 혹시 학점 학점이 공개 가능한가요? 학점이요? 저 그냥 3.8인가? 오 뭐야 높네. 3.4인가? 그래요. 4.3만 점이에요? 4.5만 점이에요? 저희 4.5예요. 4.5에 3.8? 3.8 아니고 3.5인가 4인 것 같아요. 뭐야? 저 근데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네, 학점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저 그냥 무난했습니다. 저는 학점이 좀 높아요. 4점대예요? 4.5에 4.2. 오 달라 보이는데 저희 학교는 4.3 만점. 전혀 의외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의외인데 사람이 달라 보이죠. 저희 학교가 4.3 만점이라 3.9인가 맞았는데 그래서 4점 못 넘겼네 이랬는데 거의 4.5로 변하는. 한점하니까. 열심히 하셨네요. 저 엄청 열심히 하죠. 학교생활 열심히 하셨군요. 전 아까 조씨가 말했던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운동은 왠지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풋살도 하고 하니까 그 정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굉장히 만족하는 편이거든요. 상당히 만족하는 편인데도 성장을 위해서는 조금 개편이 필요하긴 한 것 같다. 네. 어떤 예를 들면요? 이제 제가 나이가 30이 넘었고 30 중반을 달려가고 있는 나이니까 사실 경제적 지지 뭐 이런 건 필요 없고 아까 세 가지 말했던 것 중에서 이 정서적 지지 부분이랑 배울 사람이 있는 이 부분 두 부분 그 두 부분의 개편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보통 사람들을 저는 이제 정서적 지지를 주거나 아니면 배울 사람이 있는 사람들로만 채우고 싶어요. 나머지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가까이 안 하고 좀 멀리 하고 이제 저에게 정서적 지지를 주고 아니면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주변에 계속 두려고 하고 있고 그 첫 번째 단계가 어떻게 보면 이직이 될 수도 있죠. 이직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간단히 뭐 외부 사람 만나는 사람들도 바꿀 수 있는 거고.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그 부분을 많이 해요. 이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려면 결국에 그 회사 자체에서 그 사람이 실패하더라도 관대하게 받아들여주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유연함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자세가 있어야 그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실패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제 질책하고 징계 내리고 막 이런 식으로만 계속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야 기업이 성장하는데 나사가 특히 그렇거든요. 나사는 이제 실패하더라도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관대하게 열어준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를 예를 드는 건 아니고 좀 더 이제 그런 관대함이 있는 회사, 도전할 수 있게끔 배려해주는 회사 그런 데로 옮겨야 되지 않나. 그런 데는 사실 스타트업 말고는 그러니까요. 없을 것 같은데 스타트업.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래요. 규제가 강한 편이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규제를 풀어줘요. 이 산업이 성장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규제를 굉장히 완화를 시켜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힘들긴 해요.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시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제 주변 환경에 그래도 만족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요새 아침에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좀 당장 오늘 아침에도 가서 운동하고 왔고, 아침에 일어나면 저 이부자리 항상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침에 알람 울리면 그냥 탁 일어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주변의 환경들은 좀 관리를 좀 했다. 집도 좀 좋은 데로 이사 가고, 그건 좀 1차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 근데 주변 친구들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사실 있고. 근데 이게 하루 종일 직장 가서 스트레스 받고 이러는데 내가 끝나고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마음에 그냥 마음 편하게 즐길 거 즐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되게 정신적으로 되게 건강해진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난 느낌? 직장 스트레스 말고는 없는 느낌? 저는 지금 환경 저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일단 이 회사라는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데 일단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나름 만족할 만합니다. 나름 만족할 만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정말 크지 않으면 그렇지. 맞아요. 사실 우리 회사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죠. 성장을 위해서는 바꾸긴 해요.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여기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자가 발전하지 않으면은 좀 성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죠. 여기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책찍책 해주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해줘야겠네요. 물론. 월간 보고 했을 때 개판을 하면 지랄 한번 해주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 없지 않죠. 저희 회사는 진짜 뭔가 자기 개발 엄청 열심히 하던 사람이 대학교 졸업하고 그냥 하고 저희 회사에 들어왔다? 그럼 금방 나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습이랑 여기서의 생활이 너무나도 다르니까.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S사에 있는 그 대기업 가는 것 같아요. SK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뭐 삼성이나 카카오나 이런 데 가는 사람들이 좀 그런 사람들인 것 같고 네이버나 저희는 뭔가 좀 그거에 비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뭐 저희도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뭐 좋은 환경이죠. 그렇죠. 맞아요.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함께 하는 것도 좋은 환경이고. 맞아요. 특히 오 씨는 아까 그 딱 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깨고자 어떻게 보면 이걸 시작하셨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대단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뭐 지금 환경에서 배울 만한 사람들도 저는 주변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안 좋은 예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발레로 이제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겠다 느끼는 부분도 많고. 그렇죠. 반면교사 삼아서 반면교사 삼는 일도 많고. 사실 회사 생활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장점만 어떻게 보면 이 뽑아먹는 그게 참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 저 뭐 나름 만족하고 있지만 좀 더 이제 뭔가 성장에 대한 자극이 있는 그런 이제 쪽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혼자 알아서 잘 이렇게 해나가고 있지만. 그래서 사실 막 경제 스터디 이런 것도 사실 해보고 싶은데 귀찮아요. 그렇죠.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그 기회 비용을 포기해가면서까지 그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해보고 다음에 또 재밌는 성장에 관련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